반갑습니다. 연울TV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심리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심리 기술이, 많은 분들은, 특히 이별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남자가 나한테서 헤어나지 못하는 법, 남자가 완전히 나한테 빠져서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나 해외 지식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해요. 그 남자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만 찾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보기에 앞서가지고 왜 그 상대가 나를 떠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연애라는 게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것에 실패했을 때 이별 또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자가 나를 떠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실패라는 개념을 상당히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별이라는 것을 실패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이별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이별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이별이 연애의 실패이자 내가 이 남자와의 관계가 실패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별을 무서워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그 남자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기술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좋지만 이 기술에 집착을 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해요. 왜?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과 나아감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술에 집착을 할수록 상대의 별것 아닌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 남자가 나를 만나다가 한숨을 쉬네? 분명히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빨리 이 기술을 적용시켜야 돼.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네? 그 남자가 지금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빨리 자격 박탈을 시켜야 돼. 이러한 멘트를 써야 돼. 여러분, 사실 지금 연애라는 게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마음만으로 할 수 없고 마음으로 하되 머리도 어느 정도 굴릴지도 알아야 되는 게 현명한 연애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보다 머리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굴러가면 그것은 절대 행복한 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남자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이별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이별을 실패다라고 인지를 해서 그 남자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심리를 제가 100번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만 집착을 하면 여러분이 필히 머리를 지나치게 많이 써야 되는 연애를 해야만 합니다. 설령 이러한 기술들이 먹힌다고 한들 여러분 절대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야 되고 그 남자의 말이나 행동을 맨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한 연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을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기 이전에 상대가 왜 나를 떠나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현명한 분석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 상대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실제로 남자친구한테 의지하는 거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의지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남자친구한테 기대게 할 수 있을 만큼 의지가 되는 사람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남자분들의 부성애를 건드려야지만 연애가 오래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부성애라는 것도 자세히 파고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완벽해 보이고 다재다능해 보이는 사람이 때론 나한테 의지할 때 부성애가 발생하는 것이지, 항상 나한테 의지하기만 하고 이 사람은 잘난 면모보다 부족한 점이 훨씬 많다, 부족함 투성이다 라고 했을 때 남자의 부성애를 건들 수가 없어요. 남자는 부족함 투성이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없다 했을 때 부성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씩 질리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남자 또한 때론 누구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매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남자가 나한테 의지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미지가 어필이 된 상태에서 때론 그 남자한테 의지하고자 할 때 남자의 부성애를 건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댈 수가 없고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부성애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자한테 어떻게 기대게 할 수 있는 자격 요인을 갖출 수가 있냐? 그 남자한테 이성적인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감성적인 공감이 절대 아니에요. 가령 남자가 회사에서 쿠사리를 먹고 와서 그날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상사한테 갈굼 먹고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공감은 딱히 힘이 안 돼요. 오빠 힘들겠다. 어떡해. 이런 공감은 딱히 남자한테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같은 여자분들끼리 여자분이 회사에서 혼나고 왔으면은 힘들겠다 어떡해 하면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죠. 왜? 상대는 나한테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남자분들은 사실 이성적인 공감에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겠다 어떡해 라는 말보다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여자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 아, 그래? 상사한테 쿠사리 먹었어? 왜 먹었는데? 나한테 말해봐. 그 말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해봐. 아, 그래서 혼났어? 오빠 여기서는 이렇게 해봐. 이것은 상대가 이성적인 공감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착각을 해요. 어떠한 착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름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여기에 도가 텄다라고 가짜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짜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 상대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주면은 그것을 조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빠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하면은 상대는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간섭이라고 치부를 해버려요. 웃긴 동물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성적인 공감으로 다가설 수 있냐? 오빠 힘들겠다. 이것도 아니고 간섭도 아니고 이거예요. 오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것이 남자한테 이성적인 공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간섭도 아니고 일반적인 감정적 공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성적인 공감이라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남자가 집단에 잘한다 라는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성적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자가 이 여자한테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을 때 칭찬해야 되고 나한테 못했을 때 처벌을 줘야 된다 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연애 컨설팅 일을 오래 해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양극화가 심합니다. 하나에만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보상만을 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처벌만을 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재적소로 잘 주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벌만을 주면은 그 남자는 반드시 박탈감을 느껴서 여러분한테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보상만을 주게 되면 여러분을 만만하게 봐서 남자가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양극화, 내가 하나에만 치우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럼 내가 보상을 어떻게 주고 처벌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론을 연구하기 이전에 나만의 기준부터 세워야 돼요. 나는 남자의 이러한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남자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라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그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세워줍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이런 남자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남들의 의견만을 수용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면모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한테 잘할 때 보상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고 나한테 못했을 때 처벌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어떠한 나라에 법이라는 게 없으면은 범죄자한테 올바른 형량을 주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한테 보상 처벌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기를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심리 기술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제가 네이버에 연을 본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입만 하시더라도 15만 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